커네티컷과 뉴욕 일부 해역에서 양식된 굴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박테리아가 검출돼 비상에 걸렸습니다.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7%를 돌파했습니다. 2002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브랜 존슨 시카고 시장이 오는 월요일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초에 불어닥치는 홍수 피해를 입은 쿡카우니 주민들이 연방 구호기금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교육을 제공하는 기독교 사역이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시카고 주빌리 선교회가 주최하는 2023 시카고 주빌리 통일 선교 집회가 오는 27일 주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 강사로 초청된 동아대학교 강동원 교수를 만나봅니다. 하나센터 주택상담부가 이달 22일 화요일 오후 6시에 시카고 본고 안에서 크레딧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한미일 정상이 오늘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3국 간 영내 안보 협력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텍사스에서 시카고로 향하던 이민자 버스에서 사망한 4세 유아의 장례식이 어제 오후 인디애나주 바르사바의 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시카고 공중보건국 새 수장으로 유력한 한 정치 인류학자가 자신이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허위 진술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놀스에비뉴 미시건 호수와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에어앤워터쇼가 이번 주말 열립니다. 올해로 제64회째를 맞은 이 쇼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립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커네티컷과 뉴욕 일부 해역에서 양식된 굴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박테리아가 검출돼 비상에 걸렸는데요. ABC7은 어제 해당 해안 지역에서 채굴된 굴을 섭취한 3명이 사망했다며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또 관광객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커네티컷주 공중보건국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크리스토퍼 보일에 따르면 커네티컷주에서 두 사람이 롱아일랜드 해협의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비브리오 블리피쿠스에 감염돼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지난 7월 타주시설에서 생굴을 먹은 후 감염됐고 숨진 3사람 모두 60세에서 80세 사이로 확인됐는데요. 캐시오처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롱아일랜드에서 사망한 개인에게도 검출됐으며 관계자들은 박테리아가 뉴욕 해역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버카운티 사망 사건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힙니다. 해당 굴에서 발견된 박테리아는 자연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비브리오 박테리아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름 동안 해안으로 흘러간 다량의 빗물로 박테리아 수치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고됩니다. 주 환경보건국은 굴뿐만 아니라 조개와 홍합, 스칼럽 등은 이 박테리아를 흡수해 조직 내에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조개류를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되도록 완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비브리오 박테리아가 발병하게 되면 메스껍고 어지러울 수 있으며 피부에 수포와 오한,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더 심할 경우에 폐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인 건강 상태, 또 특히 간질환, 암, 당뇨병, HIV 또는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기타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비브리오에 감염될 수 있지만 베이거나 찰과상, 최근에 피어싱을 한 경우 또 문신을 한 경우 등은 해안 환경에 따뜻한 바닷물에 피부가 노출되는 것을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질병통제방센터에 따르면 비브리오 박테리아 감염은 매년 미국에서 약 8만여 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1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2002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미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 맥을 인용해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평균 7.09%로 전주보다 0.13%포인트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5.13%에서 2%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수준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는 미국의 주택 구매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죠. 모기지 금리가 2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은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브랜 존슨 시카고 시장과 기타 정부 지도자들이 오는 월요일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초에 불어닥친 홍수 피해를 입은 쿡카우니 주민들이 연방 구호기금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번 주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쿡카우니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연방재난관리청과 함께 선언문을 통해 시카고 웨스트사이드와 쿡카우니 지역의 홍수 피해자들에게 연방 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죠. 2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긴급재난선언은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백악관은 나흘간의 홍수와 폭풍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지역 및 주 지원을 보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항목에는 임시주택 및 주택 수리를 위한 보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산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저비용 대출, 개인 및 사업주가 재난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기타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신청서는 10월 16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쿡카우니에서는 당시 홍수로 아이젠하워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폐쇄됐고 그레이터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수자원 매립지구는 시카고 강의 흐름을 미시간 호수로 되돌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교육을 제공하는 기독교 사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크리스찬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에 기반을 둔 크리스찬 교육 조직인 라이프 와이즈 아카데미는 최근 11개 주에서 300개 이상의 공립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다가오는 학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3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직은 2019년에 출범한 교육기관으로 오하이오 외에도 일리노이를 비롯해 아칸소, 조지아, 인디애나, 캔사스, 펜실베니아,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등에도 사역을 확장 운영하고 있는데요. 라이프와이즈 설립자이자 CEO 조엘 판트는 크리스천 포스트에 지난해에는 133개 공립학교에 성경 교육 시스템을 제공했으나 올해는 315개로 늘었다고 말합니다. 라이프와이즈 아카데미는 커뮤니티의 관심사 목록 서명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관심에 부응하는 것에서부터 운영 절차와 계획을 수립해 지역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해당 지역들은 학교 재량에 따라 성경 공부를 학교에서 선택 수업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부모와 학교의 허가를 받아 종교적 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2019년 오하이오의 단 2곳의 학교가 이를 채택했으나 2023-2024학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학교로 확산됐습니다. 시카고 주빌리 선교회가 주최하는 2023 시카고 주빌리 통일 선교 집회가 오는 27일 주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이번 집회는 동아대학교 강동환 교수를 강사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북한을 사랑하고 복음 통일을 기도하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통일 덕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강동환 교수를 어제 KBS에서 만나봤습니다. 전 통일연구원이기도 한 그는 현재 동아대학교에서 북한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늘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통생통사로 통하는 강동환 TV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몽골과 같은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을 여행하며 북한 관련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시카고 방문에 앞서 현재 달라스 집회에서 강연 중인 강동원 교수를 줌을 통해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북한을 전공을 했고 무엇보다 북중 국경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북중 국경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서 보이는 북한을 이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해서 주로 책으로 또 많이 냈습니다. 제가 북중 국경에서 찍은 그 사진들은 북한의 실상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제가 그곳에 사진을 찍으면서 다닐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전해야 될 북한의 모습들은 꼭 보게 하시고 중국 공안과 또 북한 보위의 눈은 가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찍어온 사진들을 가지고 주로 책을 냈었고 최근에는 뭐 러시아라든지 또 몽골 주로 이렇게 그 과거의 사회주의권 국가의 장소들을 다니면서 북한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의 눈으로 지역을 다시 보다라는 시리즈로 제가 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 또 부산, 제주, 백령도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교토, 몽골까지 이렇게 지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어서 북한에 관한 연구라든지 또 탈북민들 만나서 어떻게 또 정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과 중국과 러시아 이런 현장 연구들을 다 겸하고 있습니다. 주빌리 통일기도회는 복음적 통일과 민족의 영적 부흥을 위해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연합기도운동입니다. 2023년 상반기 현재 80개의 통일 선교단체와 미주 26개, 해외 20개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주빌리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 교수는 이번 집회를 통해 그간 연구를 통한 북녘의 모습을 생생히 전하고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에 대한 확신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음에 기초한 통일 선교를 위해 합심해 기도하고 통일의 미래 세대인 다음 세대에게는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진보와 보수 어떤 가치의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 어떻게 북한을 품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우상화되어 있는 하나의 신정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통일 선교, 북한 선교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태어나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전 세계의 땅끝 열방까지 이르러서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동족 동포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통일 선교, 북한 선교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북한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 세계 각지에서 지금 세워지고 있고 또 북한 내부에서도 뭐 나만의 영화나 또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집회의 날짜별 장소와 시간입니다. 8월 27일 주일 오후 5시 북한 국경실상과 복음 통일이라는 주제로 전성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여수론교에서 28일 월요일 오후 8시 주님의 시선으로 북한 동포들을 품다라는 주제로 김은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베델장로교에서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통일 선교 세미나는 장혜지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예본교에서 각각 열립니다. 북한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품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저에게도 굉장히 은혜롭고 또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시카고로 가게 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하면서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나눌 말씀들은 그 북중 국경에서 제가 직접 촬영한 북한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고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있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과 또 탈북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 시카고에 계신 청취자분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북한과 또 통일의 그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많이 정보가 제약되어 있었다면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들과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3 시카고 주빌리 통일 선교 집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619-514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하나센터 주택상담부가 이달 22일 화요일 오후 6시 시카고 본고안에서 크레딧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강사로는 발라인 은행 부회장이자 재정교육 매니저 주데트 크라즈 씨가 초청돼 크레딧이란 무엇인가, 크레딧 쌓기, 또 크레딧 점수 및 기록, 크레딧 교정 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강연 후에는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는데요.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할 때, 아파트를 렌트할 때에도 크레딧은 꼭 필요하죠.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망가진 크레딧 회복과 유지를 위해 신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전략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워크숍 당일 한국어 통역과 자료가 제공되며 강의는 온라인과 대면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사전 등록은 하나센터 웹사이트 hanaCenter.org에서 가능하며 등록에 대한 정보는 이메일 housing@hanacenter.org, 전화 773-583-5501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텍사스에서 시카고로 향하던 이민자 버스에서 사망한 4세 유아 장례식이 어제 목요일 인디애나주 바르샤바의 한 교회에서 열렸는데요. CBS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후원하는 버스를 타고 시카고로 오던 중 사망한 4세 이주 소녀 디스마리 알레한드라 바르보사 콘살레스의 장례식이 이날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다음 주 4살이 되는 이 소녀는 텍사스를 출발한 전세버스를 타고 시카고로 오던 중 지난 10일 사망했죠. 디스마리는 버스가 샌루이스에서 동쪽으로 약 90마일 떨어진 일리노이주 남부 메리언 카운티를 통과하는 57번 주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녀의 고모인 지살라 곤살레스는 아이가 버스에서 심장마비를 겪기 전 고통스러워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징후는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는 텍사스 당국이 지난 8월 이민자 소송을 시작한 이래 첫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이날 장례식 비용은 일리노이 주 당국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공중보건국의 새 수장으로 유력한 한 정치 인류학자가 자신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허위 진술한 것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정신분석가이자 공중보건 법률 정치 인류학자인 에릭 라인하트는 최근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2021년 여름 개인 웹사이트에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공개 사과한다며 긴 게시물을 첨부한 겁니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사건이 매우 유감스럽고 당황스럽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는 이 사과문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지연과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하면서 아직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의 이런 사과는 차기 시카고 보건국 국장 후보로 그의 학력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소셜미디어 댓글 작성자들이 이에 의문을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 라나트는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 2015년부터 시카고 보건국을 이끌었던 앨리슨 아와디 박사 후임으로 언론에 거론돼 왔죠. 브랜 존슨 시카고 시장은 지난 11일 아와디 박사를 전격 해고한 바 있습니다. 놀스에비뉴 미시간 호수와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에어앤워터쇼가 이번 주말 열립니다. 올해로 제64회째를 맞은 이 쇼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행사에는 미 공군 고개비행단인 썬더버즈와 육군 낙하산팀 골든라이트, 공군 데모팀 바이퍼, 공군 시범 전투비행단 글로벌 마스터 3, 시카고 소방국 공중비행단, 해양구조팀, 경찰 헬리콥터 팀 등이 참여합니다. 1959년에 시작된 이 쇼는 매년 평균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행사로 가장 오래된 무료 행사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쇼 라인업에 대한 정보는 이벤트 웹사이트 시카고 airandwatershow.u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일은 오늘부터 주말 내내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현재 예보되고 있는데요. 기온은 다시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9도, 밤 최저 55도, 내일 토요일의 낮 최고기온은 86도, 밤 최저 61도, 모레 주일의 낮 최고기온은 92도까지 오릅니다. 밤 최저 70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68도, 습도는 81%, 바람은 북서풍이 3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